그 능력 때문에 도덕도 생기고 사회도 돌아가지만 동시에 그 능력 때문에 이제 그 피바다에서 선동되는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그러니까 아니 중간선거에서 뒤집어 엎고 그다음에 대선에서 뒤집어 엎고 그동안에 민초조직 더 강화시키고 지식인 더 강화시키고 당도 더 강화되고 해서 완전히 밟고 나갈 수 있는데 뭐하러 쿠데타 일으켜서 상대방 생목숨을 수천 명을 숨지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권력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정치적, 문화적, 사상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안 봅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거의 정치, 문화, 사상이 그릇돼 있는 데서 나온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총과 공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자, 그래서 뭐 저희들이 뭐 뻔뻔하게 버틸 것 같죠. 하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바이든 이상 신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뭐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저기 아마 푸틴 만났을 때인데 또 다른 정상들을 만났을 텐데 뭐 문재인이가 뭐 A4 읽었다 그러죠. 저 비막 메모지 읽었대요. 치트 시트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느끼냐고. 저거네. 완전히 치매네. 이렇게 느끼죠. 그 다음에 여러 그 정상들 막 이런 그 무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회의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디야? 잠옷바람에 치매 요양센터 복도 헤매는 할아버지처럼 그런 태도로 이렇게 뚜리번 거라면서 한참 헤매고 다녀서 웃음거리가 됐대. 사람들이 웃는 거 표정 관리하느라고 고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세계 각국 정상들이. 그 다음에 그런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각국 정상이 모여있는 사람 중에 그 보리스 존슨 그 영국 수상이 남아공 대통령을 소개하는데 이미 소개 끝났는데 존슨 수상님 거기 남아공 대통령 소개하셔야죠 하고 끼어들어서 또 소개하라고 권해서 또 다 웃음 참느라고 표정 관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상태가 치매 상태라는 걸 국제 무대에다 까고 나온 거예요. 이 늑대 같은 러시아나 중국이 그거 모르나요? 그러니까 바이든한테 선물을 두둑히 챙겨줬죠. 이 와중에 러시아는 하와이 부근에서 군사훈련을 했고 해양 군사훈련. 중국은 타이완 부근에서 공군 비행기를 대대적으로 날렸습니다. 우습게 보는 거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게 바이든이요. 업무 수행 지지율이 49, 50 나왔었어요, 쭉. 근데 요새 48로 한 1, 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락 추세의 시작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근데 기대니까 이거는 이제 뚜껑 까봐야지 알죠. 통상 이 시기에 민주당 대통령 지지율은 60%쯤 됩니다. 그러고도 중간선거에서 예를 들면은 하원 같으면 40석, 50석, 60석씩 날아갔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라는 게 뭐냐면 취임한 후에 지금 한 1월 달에 취임해서 5개월 지났으니까 150일 된 시기죠. 지금 이 시기에 48% 이거 굉장히 불길한 숫자입니다. 거기다가 더 불길한 건 뭐냐면 적극적 지지와 적극적 반대가 둘 사이가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적극적 반대가 그렇게 큽니다. 이게 트럼프도 이랬거든요. 트럼프도 내내 적극적 반대 세력이 트럼프는 적극적 반대, 적극적 지지가 아마 거의 같았을 거예요. 근데 꽤 높아요. 적극적 반대가 트럼프도. 그냥 싫어요가 아니라 저거 나라 망칠 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적극적 반대거든요. 바이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적극적 지지보다 적극적 반대가 한 10% 안팎 높기 때문에 이 중간선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내년 중간선거가. 자, 이렇게 바이든이나 민주당 진영이 부정선거에 대한 재검표를 압박하고 날개를 꺾고 가장 중요한 그 선거 서명 대조 이런 거 법률 투쟁에서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날개 꺾고 그리고 이제 그 주소지 현장 방문이나 전화 방문해서 정말 그 사람이 거기서 하나 알아보는 거 그거 인권 침해라 그래서 날개 꺾고 이 과정을 하고 있어서 이제 부정선거 다 이제 잡아떼고 넘어갈 수 있나 보다라고 할 것 같아도요.
지금 이 MTR 진영 강화 속도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요, 공화당 차원에서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은 신주류가 굉장히 강화되면서요. 이 마가 트럼프 노선으로 선거법이 강화되는 추세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주류의 천하통일이 지금 신주류로 공화당이 천하통일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따옴표가 전부 좌파 평론가들의 낑낑대는 신음소리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의 장악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씁니다. 트럼프가 쿠데타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또 이렇게 씁니다. 트럼프는 쿠데타 할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중이다. 또 이렇게 씁니다. 트럼프는 말할라고의 무솔리니이다. 겁이 바짝 나 있는 거예요. 겁이 바짝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개 주에서 360개 법안 대부분이 선거법 강화에 관한 거예요. 뭐 이제 저거 예를 들면 저런 거죠. 저기 저거 한다는 거. 뭐 사진이 있는 아이디로 대조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신분증으로 대조한다. 선거법이 40개 주 360개 법안이 대부분 통과됐거나 통과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 같은 일이 계속 진행되면 더 확대돼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까지 MTR 동맹이 다시 이게 추스리고 더 강화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Right now, Donald J. Trump's opponents can't quite believe what they are seeing. 트럼프의 정적들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을 보면서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느낌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의 말이죠. 올해 저는 어제도 돈 얘기로 시작했는데 오늘 돈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모금액은 그러니까 NRCC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모금한 것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National Republican Congressional Committee니까. 그러니까 전국 공화 의원위원회니까 그 의원들이 된 거고요. 이건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화당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그러니까 National Committee,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RNC), 또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DNC) 이걸 얘기를 드리면 2021년 올해 제1분기 펀드레이징을 보면 트럼프가 얼마를 모았냐? 트럼프 조직이 8,5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4,400만 달러 모았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1,800만 달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모은 돈을 합쳐도 트럼프가 모은 돈을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판이 저렇게 짜이고 있는 거예요. 돈의 흐름, 표심의 흐름, 저게 다 십시일반 돈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공화당을 안 돕고 있으니까 기업들이 공화당 죽여버리겠다고 나오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트럼프 노선을 죽여버리겠다. 버르장머리를 잡겠다. 그래서 기업이 돈줄을 끊었죠. 그런데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이런 건 좀 잘 살펴보고 있어야 돼요. 이뿐이 아닙니다. 지금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주로 정당 차원의 일인데 민초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바이든이 이끄는 글로벌리스트 깨자전 빅텐트의 세 가지 아젠다를 말씀드렸죠. 세 개의 슬로건. 제일 중요한 슬로건 CRT입니다. 비판적 인종이론, Critical Race Theory. 즉 미국이 노예 소유주와 그다음에 인종차별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온 나라고 미국 전체의 인종차별이 광범위하게 뿌리박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서는 껐떡하면 백인 우월주의자, 껐떡하면 인종차별주의자 이렇게 욕을 하죠. 또 식민주의자. CRT,
처음에. 두 번째가 기후변화 그리고 석유 에너지 정책 변화죠. 그러니까 이 백인 남성이 주도한 현대 문명이 겁없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화석연료를 잔뜩 떼우는 바람에 이산화탄소의 대기중 농도가 급상승했고 이것에 따라서 기후가 급상승하고 있어서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이제 기후변화 개돼지 드립이죠. 개돼지 세뇌 드립이죠. 종말론이에요, 일종의. 그리고 이것에 바탕을 둬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쫙 깔고 셰일은 개발 못하게 하고 석유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중동이나 베네수엘라의 국제적 입지는 점점 세지고 러시아 입지 세지고 뭐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두 번째 기후변화입니다. 세 번째가 젠더 평등이죠. 남녀 정상적인 그런 커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남남여녀 남녀남 여남녀 뭐 마음대로 트랜스젠더 마음대로 LGBTQ 뭐 이런 거죠. LGBTQ라는 건 이제 여성 동성애 L, 남성 동성애 게이 G, 그다음에 성전환 아니요, 그다음에 양성애 바이섹스 B, 성전환 T, 트랜스젠더 그리고 뭐 왔다 갔다 이상한 또 다른 어떤 범주 그 Q 이런 다양한 젠더가 있고 그 젠더가 다 평등하고 다 인정해줘야 되고 다 민법상 부부돼야 되고 특히 트랜스젠더 그거 10살 무렵에 8살, 9살, 10살짜리들이 엄마 내 성별이 좀 잘못 태어난 것 같아. 나 저기 남자지만 나 심리적으로 여자같이 느껴져. 엄마 나 저기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지금부터 약물 치료받고 그다음에 크면은 내가 저기 그 성기 전환 수술 할 거야. 선택하면 부모가 그 말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얘들이 거기까지가 있어요. 트랜스젠더. 그래서 이 LGBTQ 이런 그 젠더 평등 이데올로기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가 얘들의 기본적인 지금 그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CRT가 지금 온 국민을 전부 이제 각성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초들이 움직여서 학교에서 CRT 교육 못하게 막 들이받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타고 텍사스에서는 주에서 지금 텍사스 주랑 몇 개 주가 그런 법 통과시켰죠. 공립학교에서 CRT 교육하면 안 된다라고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전선이 우리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반정교조 전선이 이렇게 일반 민초 차원에서 광범위하지 않잖아요. 여기는 일반 민초 차원에서 반 CRT 운동 전선이 광범위하게 퍼져버린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퍼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트럼프 그 집회 유세 나온 사람들이 이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부.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수많은 교육 정상화 운동단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학교 운영위원회 열리면 거기 몰려가요. 학교에 몰려가요. 그 다음에 그 교육청에 몰려가요. 정보 공개 요청하고요. 역차별 고소해요. 예를 들어서 백인은 전부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이렇게 교육하거든요. CRT에서. 제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써 있어요. 칠판에. All white people are racist. 모든 백인은 인종차별주의자다. 그러면 이제 역차별 공개. 저렇게 가르쳐서 내가 정신적으로 트라우마 받았다고 이제 전부 집단 소송 걸고 이런 거예요. 집회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랑 그냥 교사들이 넌더리를 내요. CRT 교육 안 해요. 저희 안 해요. 저희 그거 안 합니다. 저희는 그냥 정상적인 교육합니다. 이러고서 전부 백길 들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좌파 평론가가 쓴 거예요. 그 아래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해, 노출, 집회 등 그러니까 노출이라는 건 폭로예요. 방해, 폭로, 집회 등 기본 전략은 동일하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때로 몰려가고 지역 교육위원회에 수도 없이 정보 공개를 신청하고 백인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수도 없이 고소를 제기한다. 이 같은 사람들은 보수 매체는 영웅으로 띄워준다. CRT는 이제 국가 이슈가 됐다.
어떻게 당해볼 거냐고요? 참 많이도 남았습니다. 중간선거까지 지금. 많이도 남았어요. 지금부터 11월이니까 18개월 남았잖아요. 18개월, 17개월. 17개월 조금 덜 남았네. 16개월 한 20일 남았는데 어떻게 당해볼 거냐고 이걸. 이제 스타트입니다. 이제 스타트예요. 바이든 정부는요. 뭐 바깥에 있는 거 뭐 이란 뭐 JCPOA 뭐 이란 살려주기 이스라엘과의 마찰 이런 건 그 다음번 문제라도 국내적으로만 따져도요. 석유 유가 문제 있죠. CRT 문제 있죠. 국경 이민 문제 있죠. 인플레 문제 있죠. 이거를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이거 이제 막 튀어나오는데 거기다가 지금 마리코파 저런 데서 선거 부정 이슈가 튀어나와서 연방과 주가 대립을 하고 그 싸움에 이거 와서 시찰에 13개 중에 중요한 좀 너덟 개도 우리도 검사 우리도 오디트해. 우리 패턴도 지금 위스콘신에서 아리조나 마리코파에서 발견된 거랑 비슷한 패턴 나왔어 우리도. 그러고서 들이받는다고 여기도 그러고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말하자면 레지티머시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정통성이 타격을 받잖아요. 뭐 물러나게 할 방법은 없죠. 쿠데타도 안 일어날 거고 연방 대법원은 이런 거 판단하는 주체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이 정부는 무효 정부다라고 선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기관이 아닐 거라고 기관의 성격이. 그럼 정부는 이어져요. 바이든이 대통령이고 해리스가 부통령이에요. 국민의 반항적 저항 의지는 계속 머리 꼭대기로 올라오면서 민초 조직은 뭐 반 CRT를 둘러싸고 하고 뭐 에너지를 둘러싸고 하고 국경을 민초 에너지는 계속 조직돼 나가고 이런 일이 앞으로 17개월 동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 틀이 잡힌 게. 부럽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언젠간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걸 위한 씨앗을 두는 거예요. 씨앗을 둬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